저는 평생을 부모로 살았습니다.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언제나 자식이었습니다.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이제는 압니다. 그 선택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요.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제 삶은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. 밥은 아이가 먹고 남긴 뒤에 먹었고 새 옷도 아이들 것을 먼저 사고 나서야 제 것을 생각했습니다.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아이들밖에 없다는 말이 위로처럼 들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.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. 공부도 잘했고 취업도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.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. 참 복 많은 부모네요.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. 내가 잘 키웠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찾아오는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. 전화는 늘 제가 먼저 걸었고 통화는 짧았습니다. 바빠서요. 다음에 갈게요. 그 말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도 이해했습니다. 각자 가정이 있고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니까요. 부모는 늘 한 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. 어느 날 큰 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. 엄마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요?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. 며칠 뒤 아이는 서류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. 대출 보증서였습니다. 이름만 잠깐 빌려주세요. 금방 정리돼요. 저는 서류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. 아이 얼굴만 봤습니다. 어릴 적 열이 나서 밤새 울던 그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. 그게 시작이었습니다. 그 뒤로도 몇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카드 문제, 사업 자금. 아이들은 늘 말했습니다. 이번이 마지막이에요.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. 부모는 믿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.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봉투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 보는 기관 이름, 굳은 글씨들. 괜히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. 그러다 한 통을 열어보게 됐습니다. 연체 안내서였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는 아이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. 아이들은 이미 자기 몫을 정리했고 남은 책임은 모두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.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읽으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나.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. 더 이상 제 이름을 빌려주지 않겠다고. 아이들은 화를 냈습니다.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요? 엄마 때문에 더 복잡해졌잖아요.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날 이후 아이들의 연락은 더 줄었습니다.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집은 조용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.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예전보다 덜 답답했습니다. 혼자였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몇 달 뒤 아이들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 이번에는 부탁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안부였습니다. 그때 알게 됐습니다. 선을 긋는다고 해서 가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. 다만 관계의 모양이 달라질 뿐이라는 걸요. 지금도 저는 부모입니다.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. 필요한 만큼만 돕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킵니다. 그 선택이 조금 늦었지만 제 인생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.